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예초기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서 우리가 예초기에 대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풀들은 가을이 되면은 서서히 이제 꼬그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초기보다가 겨울이 되면은 풀이 꼬그라져서 평소에 들어가가 잡목을 제거 못했다든가 아니면은 농지에 긁어치는 피해목 같은 거를 제거하지 못했는데 풀이 꼬그라지기 시작하면서 벌레들도 같이 덩달아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때쯤 10월달 넘어 11월, 12월이 되면은 1월, 2월, 1월달까지 제일 많이 하는 게 벌목 작업입니다. 뭐 화목으로 쓰기 위해서도 하지만 산림 관리를 위해서 간벌도 하고 그리고 농사 피해목에 대해서 구제하는 차원에서 피해목을 제거하는 이런 거 그리고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찢어지거나 부러진 것들 이런 피해목들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초기 대신에 이렇게 엔진톱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쓰는 거는 주로 스틸 201이나 뭐 또는 이거 허스크바나 450 또는 허스크바나 346 XP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시동 거는 것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동 걸기 위해서는 여기에 뒤에 보면 모든 게 다 적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첫째는 요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름 있죠? 기름 들어가는 거 요거를 6, 7번 이렇게 실어 가지고 기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시동 핸들을 한번 잡아 당기고 한 2번 정도 잡아 당기면 부릉 시동이 걸렸다 꺼져요. 그러고 나면은 이걸 너무 많이 잡아 당기면 무조건 안에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캐브라도 안에 연소실 안에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시동이 안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이상은 당기지 마시고 많이 당겨도 3번 그 이상 당기면 안 됩니다. 당기고 나서 요거는 초고별로가 지금 다 낀 상태거든요. 그래 기름 혼합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4대1, 2대1 막 이렇게 올라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내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내지 2번을 잡아 당기게 되면 시동이 걸립니다. 요거의 혼합비는 15대 1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휘발유 가솔린 엔진에서 15대 1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공기 15가 들어갈 때 연료 1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혼합비라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냉간시에 시동 것만 그래 되면 잘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시동 걸 때는 이거를 올려놓고 하게 되면은 혼합비가 엄청나게 초고별보다 다 끼니까 혼합비가 15대 1이 아니라 8대 1, 4대 1 또는 2대 1까지 극하게는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3번, 4번, 5번, 10번 당기면 그 안에 막 휘발유가 꽉 차가지고 점화 플러그가 폭발을 할 수가 없어요. 폭발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2번 많이 당기도 3번 그 이상 당기지 마십시오. 시동이 안 걸리도 좋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걸 내놓고 2번 내지 3번을 당기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자,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걸 올리죠. 올리겠습니다. 보입니까? 두 번째 이거를 7번 정도 실었습니다. 아까 실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당깁니다. 여기에 딱 걸고 양무릎 사이에 요거를 걸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를 발로 밟고 악셀레다를 발등으로 살짝 댄 상태에서 요래가 시동을 걸면 또 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고요. 시동이 잘 걸릴 때는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만 당겨주시고 올려놓고 한 번에서 2번. 자, 붕 하다 꺼졌죠? 그 다음에 내놓고 나서 한 번에서 2번. 시동이 걸리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1분에서 2분 정도 시동을 걸어가지고 엔진 열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냉간시에 강한 부하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료 속에 섞여 있는 윤활유가 들어오기 전에 막 폭발을 세게 하게 되면은 냉간시에는 또 마모가 심해질 수 있고 메탈 쪽에 피해를 볼 수가 있고 필손과 필손 링크 사이에 또는 실린더 사이에 스크래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지만 1분에서 2분 정도 시동 걸어놨다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업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할 거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한 30전에서 35전 정도 됩니다. 그 능경이 20전이 안 되는 것들은 뭐 10전 요런 것들은 그냥 날리면 됩니다. 이렇게 날리든 이렇게 날리든 이렇게 날리든 상관없습니다.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20전 가까이 되고 또는 20전이 넘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20전 가까이 되면은 여기를 반대쪽, 만약에 내가 여기로 넘기고 싶다 또는 여기로 넘기고 싶다, 넘기고 싶은 방향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로 넘기고 싶은데 무게중심은 일로 많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가지들을 제거를 해주면은 다시 이로 넘어가는 적이 되겠죠. 이쪽 가지를 제거 안 하고 이쪽만 제거하게 되면, 그래 제거하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때 이쪽으로 3분의 1 정도를 카팅을 한 다음에 여기서 1인치 위에 카팅을 해주게 되면 제대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뭐 20cm보다 작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자르면 돼요. 10cm 안 되는 거는 뭐 그런 걸 할 필요 없고 바로 날리면 돼요. 바로. 그게 넘어져도 사람이 다칠 일이 없잖아요. 근데 20cm 가까워지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20cm가 근처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구각따기를 해야 됩니다. 수구각따기는 제가 따로 저걸로 그림으로 설명하겠지만, 올바른 수구각따기 방법을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 직경의 3분의 1 지점까지 수구 윗면을 만든 뒤 수구 윗면 깊이의 2분의 1, 즉 10cm를 수구 윗면을 만들었다면 거기에서 밑으로 5cm 정도 아래 지점에서 수구 밑면을 만들어 주는데, 이때 수구 윗면과 끝이 일치하도록, 그래야 똑 떨어져 나오잖아요. 일치하도록 파야 됩니다. 수구는 수구 끝점에서 약 1인치, 2.5cm 위에 나무 직경의 4분의 3 정도, 그러니까 수구가 들어왔던 거에서 한 1인치에서 2인치 정도 남겨두고 땁니다. 왜냐하면은 다 따버리면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바람에 휙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인치에서 2인치 정도를 남겨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넘어갈 때 여기 장성 역할을 해가지고 경첩부라는 거죠. 휙 뒤가 밑동이 어디 돌아가 사람을 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넘어갈 때 좌우로 안 넘어가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요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고 따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수구 각따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로 따기, 가장 안전하고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나무 직경의 3분의 1 방향을 배기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노치 상단의 하단으로부터 약 2분의 1 길이 이상 아래에서 수구각을 만들어 가지고 1번과 맞닿게 평행하게 실시합니다. 그래야 똑 떨어져 나오죠. 요 떨다 낸 다음에 반대쪽에서 1보다가 약 1인치 높게, 2.5cm 정도 높게 배에 나가는데, 배에 나가는데 끝까지 다 베지 말고 한 1인치나 2인치를 남기고 벤다. 그거는 뭐냐면 경첩부가 되는 것입니다. 경첩부가 있어야 넘어가긴 넘어가지만 좌우로,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경첩부를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따기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평하거나 경사진 곳에는 이렇게 노치 각도를 60에서 70도 정도로 크게 해가지고 따주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경험이 많고 숙련된 벌목 작업자를 할지라도 갑자기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휙 불거나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서 다른 나무에 턱 걸리면서 뒤가 휙 돈다든가 이래 보면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안전한 수구각따기, 정확한 수구각따기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작업하시는 게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넘어가는 방향 쪽에 3분의 1 정도를 수구각따기를 한 다음에 제가 저거 할 때 작업을 하겠지만 거기서 1인치 위를 살살살살 잘라 가지고 어느 정도 무게가 좀 넘어갔다 싶으면 그때는 스톱하고 내가 넘길 위치를 정확히 봅니다. 그런데 정확하다 싶으면 바로 날려주면 됩니다. 베테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초 정도 보면 대문, 중심이 어디에 대문 알아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사방을 돌아가면서 봐서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요거를 갖다가 네 군데 보면은 어지간하면 중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산 같은데 임야 같은데 보면 임야가 이렇게 경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로 넘어간지 일로 넘어간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제 같은 경우는
이런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요래 손으로 요래 가볍게 좌우로 흔들어가면 손으로 딱 떼보고 한쪽 눈으로 저 나무하고 방향을 봅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 나무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똑바로 섰다면은 그 다음에 가지를 봅니다. 가지를 보고 가지가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리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넘겨야 될 방향이 뭐 아무 방향에도 상관없다 이러면은 무게중심이 많이 쏠린 쪽에 무거운 쪽으로 먼저 3분의 1을 자르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나무가 크다면은 수각따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3분의 1 정도 자르고 나서 그 1인치 위에 반대쪽으로 잘라서 넘기면 된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서 있다면은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놓으면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쪽으로 넘고 싶다면은 그대로 자르면 됩니다. 여기를 3분의 1 정도 자르고 요 1인치 위에 잘라서 넘기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기고 싶은데 왼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 가지를 땁니다. 무거운 가지를 따게 되면 무게중심이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구각따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구각따기를 하기 위해서 자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내가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무게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뭐 가지를 다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일로 갔다. 그때는 체인 브로커를 묶어 가지고 이 높이가 10m라면은 최소한 3m나 4m 위치에 밧줄을 묶고 체인 브로커를 묶고 넘기고 싶은 방향으로 당겨서 중심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구각따기를 합니다. 수구각따기는 원래 밑에를 잘라야 되는데 밑에 자르는 것보다가 이제 여기 자르는 게 좋겠어요. 여기를 수구각따기를 열로 3분의 1 정도 요래 하고 V식으로 이렇게 카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인 브로커를 살살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인치 위에 잘라 나갑니다. 잘라 나가다가 한 2인치나 3인치 정도 남았을 때 스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체인 브로커를 다시 당겨가 확실히 중심이 넘어갔다는 게 확인되면은 그때는 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 때 주의할 게 이런 나무들은 밑에 따면 좀 덜한데 위에 따게 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탁 넘어가면서 나무에 더 걸치잖아요. 걸치면은 이게 돌아버려요. 이게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대로 튀어서 사람 쪽으로 칠 수도 저쪽으로 칠 수도 있어요. 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사람이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50%예요. 이쪽 칠 수 있고 이쪽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